안녕하세요, 일디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또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규제를 또 내놨죠. 뭐 가계대출 증가세로 인해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핑계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뭐 농협이나 제2금융권 이런 것들의 은행들의 대출도 줄이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데,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정말 대출 줄임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대출 규제가 2006년도 말쯤에 한번 나왔었어요. 2006년 11월 17일 주택담보대출 강력 억제라는 기사가 있고요. 금융감독위원이 지금처럼 6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지시를 내렸다고 나와 있죠. 이 기사는 뭐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출 규제 안 해준다는 거라 보시면 되고 2006년도에 11월에 했는데 그럼 이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걱정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는 거였는데 과거에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땠는지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 2006년 11월 이후부터 대출 규제했는데 집값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걱정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08년 9월에 수도권의 상승은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해도 시장에 공급이 없으면 결국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요즘 신용대출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세대출까지 요즘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인데요. 대출 줄이면 집 매수할 때 담보대출 한도 줄어지니까 돈이 모자라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못 사죠. 그럼 매수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매매를 못하니까 전세나 월세 수요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요즘 전세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세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 매물이 있다고 해도 과거 전세 가격보다 어떤가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세 구하려는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에요. 이것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커요. 그럼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 수요로 전환되면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월세 매물은 많지 않으면 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매매가랑 전세가,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때부터 월세 목적의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월세 목적 투자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은퇴해서 소득은 없지만 젊었을 때 모아둔 자산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월 소득이 정기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처럼 갭이 크거나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접근하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월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 소득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매가가 오르지 않아도 집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사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런 주택, 월세 가격이 높은 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매매 가격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요즘 전세 대출도 여태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들의 원망이 클 테니까요. 근데 전세 대출도 중단해서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신혼부부들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는 월세 수요를 지금보다 더 증가시켜서 월세 가격 높일 수밖에 없고, 또다시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니 월세 목적 투자자들이 집을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매물이 소진되어서 또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매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 은행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익이 예대마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즉 대출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고를 하고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일정 기간만 정부 말을 듣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서 규제가 느슨해지면 은행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시 대출을 어떤 식으로든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금융권의 대출이 지속되더라도 2금융권, 3금융권에 속하는 뭐 생명보험이나 보험사들, 이런 곳에서 수요가 몰려서 대출을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은 하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만약에 지금 대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또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안 해줘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고 해도 결국 전세나 월세의 수요가 늘어나서, 이는 시간이 지나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공급이 없으면 대출을 아무리 줄여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벼락거지 면하시길 바랍니다.